네, 반갑습니다. 5월 DB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DBC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김한희입니다. 네, 지금 이제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 골든타임으로 열심히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5월 DB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DBC는 드림 빌더스 클럽이란 뜻으로 총 3주간 진행이 됩니다. 1주차에는 YMA와 Q&A를 들으실 수 있고요. 2주차에는 저희 탱코아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너츠 앤 볼츠 1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주에는 그 이어서 너츠 앤 볼츠 2 강의와 그 다음에 성공의 ABC라는 자세 강의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수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실 때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아메이 사업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Q&A 강의로 준비되었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박진국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진국입니다. 예, 잘들 계셨습니까? 예. 제가 시계를 좀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1시간 우리 강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시간을 딱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였죠? 다 지나갔지만 연휴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항상 그 연휴가 돼도 연휴인지 잘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쉰다 그러면 왜 쉬십니까? 그러면 오늘 뭐 이래서 봉당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봉당을 쉬는 날이구나.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쉬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입과하신 분들 계시죠? 앞쪽에 다 앉아 계시나요? 예. 처음 뵙게 대부분 아니죠. 다 처음 뵙습니다. 저도 제 소개 좀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답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기 동네 사람입니다. 사실은 동구 방어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문영관에서 직장생활을 그 미포조선에서 했고, 지금 이제 회사가 합쳐졌죠. 예, 중공업하고 12월부로 합쳐진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아직 여기 제 동기들이 미포조선 그 임원들로 몇 명 남아 있어요. 입사는 35명이 했고, 지금 임원으로 남은 친구는 그 중에 전무 하나, 상무 하나 남아 있고,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한 건 그 한국 아메이를 시작한 건 제가 이제 회사의 그 대리가 됐을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6년이 지나갑니다. 200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2000년도에 그때 30살 때 8월달 회원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회원가입이 된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저희 담당 과장님이셨던 분이 신분증하고 뭐 통장하고 좀 줘봐. 그리고 나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회원가입하는데 여러분들의 실명이 확인되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돌라면 주고, 뭐 주는데 좀 찝찝하죠. 신분증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직장 상사가 달라 하면 줘야 되는 상황이죠. 안 주면 뭐라 그러죠? 명령의 불복종이라는 부분에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각이었고, 총각으로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이 제가 울산이 아니다 보니까 동구 문영관 아시죠? 꽃바위인데, 예, 나가면 그 바닷가고, 예, 그 조그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뭐 조성되지 않았도, 요즘 보니까 뭐 다리도 올라가고 뭐 많던데. 그래서 나가면 뭐 모래와 바닷물이 출렁이는 고향이 아는 도시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각오를 했는 상황에 아메이라는 부분이 그다지 저한테 맞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억지로 입은 아메이라는 옷이
밤에는 아메랑 옷을 입어야 되고 낮에는 또 현대미 보조선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좀 살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하고 저하고는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회사 다니기 싫은 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배우고 갖출 수 있는 게 돈이라는 형태 이외에 다른 것들로 얻는 성취 욕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해보려면 막 눈치 봐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은 안 그래요? 뭐 부장님한테 뭐 거짓말도 좀 쳐야 되고 안 아픈 사람 아파야 되고 막 뭔가 해보려면 그 조직의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입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수입 모델을 만드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1등이 아메라고 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 뭐 바쁘다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쉬는 그런 회사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뭐 주 5일째 근무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던 그런 시대에 아메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제가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애한테는 그런 옷을 안 입혀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들이 그래 살아왔다면 사실 아메 사업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들 그 어떤 면에서도 보면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윗대 3대가 같이 일정 부분은 나누어서 누리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나누어서 누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메 여행이 이제 위드 패밀리잖아요.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저는 그 저희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갔고 얼마 전에 우리 또 5월 8일이었죠. 예. 다 전화드리고 찾아뵀죠. 예. 그 어른들 그 모시고 이제 여행 다녔는데 이제 저는 모시고 갈 어른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또 이 애들도 같이 이렇게 여행 다녔던 할머니와 같이 다녔던 아메를 통해서 같이 다녔던 그 기억들이 누림이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3대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해봅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아메이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뭘 남겨주고 싶은가. 제가 오늘 강의의 Q&A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도 한 장 담아왔어요.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해보려고 담아왔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뭐 좋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개념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쪽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실에서도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남다르다는 거죠. 딴 도시 가면 교점이 없겠지만 여기에는 아직까지 교점이 있는 분들이 저도 제 친구들도 여기 좀 있어요. 사실 있다 보니까 오늘 오면서도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오라 할 걸 이란 후회가 됐는데 제가 왜 전화를 안 했는지는 그 친구가 이 자리에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와도 안 하는 친구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안 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뭐 그 정도 선택권은 이제 있어야 안 되겠어요. 뭐 오는데 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그 차원으로 아메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안 그렇겠어요? 뭐 아메이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난 김에 아메이 할 것 같으면 하려는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오늘 저 친구들 있어도 전화 안 했습니다. 오늘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게 좀 편안합니다. 자, 지금부터 Q&A 우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인데 아메이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아서 아메이를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해보면 그게 그 사람이 그 답을 주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서 아메이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하기 싫다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핑계고
그런 핑계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한 26년 동안 아메를 안 하기 위한 발부둥 치는 사람들의 그 절규를 얼마를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절규가 바뀌더라니까요. 한 사람이 26년 전에 했던 그 변명거리가 한 10년이 지나죠? 바뀌어요. 또 10년이 지나죠? 또 바뀌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변천사입니다. 뭐냐? 이 Q&A의 변천사. 첫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들, 거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러한 엉뚱스러운 답변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한 20여 년 전, 2000년대에 제일 많이 했던 Q&A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피라미드 아이가 이랬었어요. 요새 여러분들 사실 피라미드 아이가 이러면 제가 예전에 피라미드 아닌 거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진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겨워서. 왜?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 피라미드 아이가 20년 전에 2002년에서 3년 이때 정말 많았습니다. 아미 피라미드 아이가 아마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뭔지 압니까? 피라미드 맞다. 그래 답했어요. 그래 맞는데 이 피라미드 한번 적어봐라 이랬어요. 영어로. 이 피라미드 한번 적어봐라. P로 Y로 적어봐라. 적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 얘기해요. 너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단어를 적을 수도 모르잖아. 근데 왜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냐? 그 피라미드 단어 외우고 온나? 하고 보내봅니다. 너무 지겨워서. 그때는, 요즘 피라미드라는 얘기해요.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다단계 아이가 또 이러다. 이게 좀 바뀌어요. 피라미드, 사실 피라미드라는 표현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주는 금융사행성 다단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 맞는데 네가 말한 걸 적어봐라 해도 적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니까요. 이제 피라미드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일부는 좋은 다단계 이런 표현 쓰고 피라미드에서 또 일부는 그 다단계 아이가 이래. 또 다단계 아이라는 거 표현을 막 했어요. 또 지겹더라고. 그래, 다단계 맞다. 네 다단계 한번 적어봐라. 한자 한번 적어봐라, 다단계. 적고 얘기해라. 한 명도 1도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에 책임질 수,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내지른다라는 표현이 맞죠? 아무 생각 없이 내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답변하는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그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예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피라미드라는 사람 내 근자에 본 적도 없고요. 다단계라는 표현 쓰는 사람이 제 앞에서는 특히 더 없습니다. 특히 더 없어요. 자, 이렇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 한 20년 전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외제 아이가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 25년 전에 그 IMF 지나고 나서 IMF 지나니까 사람들이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발동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때 금모으기 했던 사람인데 97년도에 현대 출근하니까 통 모아놨더라고. 그 뭔데요? 금을 모아야 된대. 금을 왜 모으는데? 이병철 회장도 가보를 지구본 금을 내놨대. 우리도 내놔야 안 되겠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IMF 때. 금 모으기. 그 금 모아가 뭐 했게요? 외화를 수거하려고. 금으로, 귀금속으로 팔았게요? 고철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금으로 못 팔았어요, 그때. 한국이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걸 컬렉션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경매에 올려야 될 제품들을 한국이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그래 금을 다 모아놓고 그걸 녹였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병철 회장의 이근희 아버지입니다. 이재용 할아버지 이병철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갑오 금으로 만든 지구본도 있었어요. 그걸 녹였다니까. 우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걸 좀 팔았으면 좋은데, 그래, 다급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왜냐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막 그랬었으니까. 예?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외제 아이가, 그래, 이건 외제 아니다. 국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답변하기가 너무 지겹더라고. 야, 이래 질문합니다.
호떡이 외제가, 국사이가 이런 물었어요. 국사이죠 이거. 밀가루 나나? 설탕 있나? 식용유는? 한 개도 없다. 굽는 아줌마가 국사이다. 그걸 왜 국사는 외제 그걸 왜 따지냐고. 니한테 좋은 걸 써야지. 안 그래요? 밀가루 납니까? 없어요 우리. 설탕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식용유 콩? 그 뭐예요? 전부 뭐 그때는 GMO가 아니었지만 그때 뭐 전부 식용유 그거 있잖아. 예? 아줌마만 국산인데 니 그 호떡 먹어가면서 뭐 국산 그러니까 국산 외제라고 얘기한다는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도 참 외제 제품 쓰기 싫다 해놓고 집에 가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니 테레비 유명할 때 집에 가면 소니 테레비 있고 저건 외제인데 왜 그런 빌미를 줄까? 요즘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한 10년 지나니까 이런 얘기가 외제 아이가 하던 사람이 제품은 좋은데 비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얘기 좋은 건 비싸야지. 문제가 뭐냐면 그 말의 모순이잖아요. 싼 게 좋다 그거는 진짜 힘듭니다. 가성비 뭐 그것도 뭐 용량을 줄이거나 뭐 과자 안에 질소를 더 넣든지 뭐 이런 수밖에 없어요. 좋은데 비싸더라고. 그거 맞는 말 아니냐. 좋은 건 비싸야지. 비싼데 안 좋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근데 아메이 제품이 전 세계에 나가지고 지금 100개국에서 그렇게 팔린다면 그 돈의 값어치의 가성비는 인정됐다라고 본다, 난. 외제를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뭐라 하냐면요. 나도 뭐 쓰고 있다로 이제는 바뀌어요. 한 20년 지나면. 아메이 얘기하면, 그래, 그거 내 대부분 치약 쓰고 있다. 이런, 바뀝디다. 자기가 답변을 옛날에 외제라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가, 이제는 내가 뭐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뭐 쓰고 있다. 주변에 돌아가 보십시오. 다들 이래요. 안 그래요? 쓰고 있다. 그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 역할로 남겨놓은 거지. 그거 쓰고 뭐 제품 뭐 몇십 년 전에 외제라고 안 쓰던 친구가 자기 몸이 느끼는 그 제품을 왜 안 쓰겠습니까? 그게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하면 됩니다. 또 그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가 지금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하고 애 놓을 때 아닙니까? 그럼 사업 설명하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해보고 싶다. 근데 아가 어리다. 대부분 한 5살 정도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분들 있어요? 혹시 주변에? 내 아가 어리가 못한다는 분? 세미나에 나온다. 내 아가 어리가 못 가. 있죠? 그 사람 왜 되는 줄 압니까? 10년 지나면. 이제 애가 바빠지더라니까. 학원도 가고 15살쯤 되니까 이 학원 저 학원 아메 해볼래까. 애가 바빠가 내 엄마 어디 태워줘야 되고 어디 태워줘. 자, 이런 분 있죠? 그분 10년 지나면 왜 되는 줄 압니까? 애가 놉니다. 25살 졸업했는데 밥 해줘야 된다고 이제 엄마 못 나와. 우리 아가 논다. 그게 자랑이가. 애가 어리다. 바쁘다. 이제 애가 놀아가. 뭐 어떡하라고. 그 다음 왜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별의별 얘기들을 암해합시다. 그럼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듣는 게 이래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간다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변명도 그만큼 바꿔가는데 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할 사람 같았으면 2단계에서 했고요. 외제? 외제면 어때? 좋은 제품 쓰면 되지. 했습니다. 피라미드?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나 해봐야지. 했습니다. 안 할 사람들은 아직까지 변명 찾습니다.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바쁘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아메하는데 바쁘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보다 더한 얘기 하잖아요. 바빠 죽겠다 합니다. 죽어보지 그러면. 죽지도 않아. 그럼 어제 죽겠다 하던 사람이 1년 후에도 죽겠대. 그럼 니는 언제 죽을 끼고 죽을라 해 바빠가 못 죽겠다. 또 이게요. 말이 되나? 이 사람이 2000년대 사실 저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회사에서 8시까 아침 6시 출근해가 8시까지 일해야 되는 회사였어요. 미포소송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멍하니 있어야 돼요. 바쁜 게 멍하니 있는 게 바쁘죠. 그래 돈 줍니다. 멍하니 있어도. 근데 또 한 10년 지난 이 바쁜 사람이 뭐냐면요. 딱
표현만 바뀌었지. 내 시간이 없다 이래요. 이제는 바쁘다는 표현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시간이 없는데. 그래,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친구들 만나가 막 보링 치러 가고 어디가 스크린 골프 치고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 사람 우회되는 줄 압니까? 10년 후에 얘기하잖아요. 딱 이렇게 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내가 막 이제 자신이 없다 이래. 여기서 에너지 다 뺏긴 것 같아. 아마 20년 동안. 2000년도에 바쁘다는 사람이 그 다음 시간이 없다.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시간은 많지. 시간 많지. 다 잘리는데. 제 친구들 시간 많은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 대구에 가면 대구 사시는 분 있죠. 앞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앞산에서 굉장히 가까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앞산은 안 갔어요. 왜냐? 별로 산을 안 좋아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올 초부터. 그래서 산을 많이 탔어요. 왜 가야 되냐면 4월 5일부터 4월 5일 그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권인근 리더님하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야 되는데 몸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몇백 킬로를 걸어야 돼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래서 걷고 어디로 갔냐면 그 포르투갈에 가서 다이아몬드 여행을 하고 왔어요. 리스본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 요번에 요번 올해 제일 그 20일 이상 4월 달에는 집에 없었어요. 집에 어디였냐? 딴 동네에서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르투갈에 가서 다이아몬드 여행을 하고 또 거기서 3일 동안 더 있었어요. 3일 동안 차 빌려가지고 그 같이 그 코스토노바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룹 브랜드 코스토노바. 예? 아시죠? 그게 포르투갈 지명이더만요. 코스토노바에서 한 3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야 되잖아요. 산에 가면 정말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산에 와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에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담배 폈거든요. 1월 1일부터 담배도 끊었어요. 걸으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 민폐하면 아니 여기 제일 높은 분하고 같이 가는데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뭐 숨이 차서 못 가겠어요. 그거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도 끊었어요. 끊고 계속 운동을 갔는데 산에 가니까 진짜 시간 많은 사람 많아요. 시간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암회 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안 할까 하니까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늦었다. 2000년대에 늦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늦었다. 그거 늦었다. 우리 동네에 뭐 쓸고 갔다 뭐 이런 표현도 인자하나 뭐 저보고 왜 인자하노 뭐 늦었다. 그래가 또 1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한물 갔다 가던데 그러면 이 강도가 살짝 낮아집니다. 처음에 늦었다는 게 늦었다. 그만해라 뭐 이러다가 그 다음 이제 제가 한 1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니다. 그 한물 갔다 가던데 하면서 막 요래요. 조심스럽게 던지는 말이죠. 그 다음 20년이 지나가 얘기할게. 내가 늙어가. 내가 한물 갔네. 마지막 질문이 지금 해도 되겠나? 이게요. 지금 해도 되겠나? 지금 해도 되겠냐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 친구 얼마 전에 한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대구 와가지고 한번 묻더라고요. 지금 내가 해도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대학 동기예요. 지금 삼성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 계열 회사에 SDI에 있는 친구인데 SDS인가 같다. 그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제 친구가 대구에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지금 네 하는 거 괜찮나? 네 하는 게 뭔데? 바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아메라는 얘기를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크게 얘기했어요. 커피숍에서 아메니까 이렇게 뭉친 놀라는 거예요. 지는 이제 그래도 대기업의 부장인데 아메리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그 괜찮다고? 난 재밌다. 그러니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괜찮겠나? 그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좋다. 기회가 된다고. 저는 그래 얘기 안 했어요. 니는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니는 안 될 것 같다. 친구로서 진짜 얘기할게. 회사에 오래 있어라. 계속 머물러라. 그러니까 비굴해도 괜찮다. 아직 대학생이제. 대학생. 하나 고3 있다 하더라. 괜찮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삼성에 있어라. 잘겠죠? 지금 막 받을 거야 돈. 하이닉스에 있는 친구도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이 새끼 말이야 제품 좀 사라. 그냥 전화도 없네 이 새끼.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잖아요. 아마 그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안 알렸겠어요? 2000에 뻔줄나게 갔습니다. 빵꾸도 이빨 맞았고 가가지고 수영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2000까지 갔었어요. 그때 안 나타나요. 내 마음에 대못질 했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지금 버티다 보니 이사돼가지고 지금 보너스 10매덕 개사고 하더라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들 더 큰 기회를 가지신 건데 왜가 제 친구한테 그 얘기했을까? 그만 니 그냥 회사에 머물러 있으라 했을 거예요. 친구니까 했어요. 남이었으면 암이 된다 했을 거예요. 친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갑으로 산 놈이 을로 바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갑으로 살았어요. 삼성에서요. 부장까지 살면 그 갑입니다. 슈퍼갑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르면요. 일반 중소기업 업체 사장 1시간 만에 띄웁니다. 부장이 부르면. 그거를 제가 압니다. 그런 형질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아메를 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안 된다 했어요. 니 안 된다. 왜? 최소한 5년 걸린다. 아니면 퇴직금 다 버리고 온나. 바닥이라는 게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과 아메이를 하겠다라는 그 비전에 보여줄 수 있는 내 비전을 보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이 술 먹고 놀 때 나는 바닥에서 끼있다. 네 못 낀다. 왜 못 끼는 줄 아나? 네 얼로 갑으로 살았잖아. 25년을 갑으로 살았잖아. 근데 지금 아메 한다고? 퇴직금 다 뺏기고 다 날리고 온나. 그리고 눈물 2방울 흘리고 온나. 그때 가르쳐 줄게. 그 전까지는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살았던 곳에서 버텨라. 그것도 용기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아미삽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실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갖고 오십시오. 그냥 각오. 내가 자되니까 나도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일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얘기 듣게 됩니다. 20년 전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답변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답변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 점점점 지나와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질문의 답을 저는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요런 거 이제 없습니다. 또 마지막이네. 돈 되나 이래. 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메 그거 돈 되나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대부분 막 저보다도 돈을 못 벌던 친구들이 저보고 돈 되나 물었어요. 저는 그래도 돈 벌었어요. 대기업에서 돈 받으니까 돈 괜찮아요. 아시죠? 보너스 1200%잖아요. 저 있을 때 그랬어요. 2달에 한 번씩 100%씩 나왔고요.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600% 풀렸잖아요. 현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 보너스 받는 대기업은 대리한테 저보고 이랬어요. 아메 돈 되나 이래요. 뭐 하는데? 어디 신양산업인가? 그것도 다니는 친구가 있었죠. 그럼 내가 물었어요. 니 돈 되나? 니 돈 되나? 그럼 아메 왜 돈 되냐고 묻냐고. 니가 내보다 돈을 더 벌면 하든지. 기분 나빠서 그러면서요. 이게 돈으로 보이냐? 난 그래 안 보인다. 돈은 지금 회사에서 버는 걸로 먹고 살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IMF 때 내가 드러냈던 부장님 책상 누군가 네 책상 드러낼걸? 우리 그랬잖아. IMF 때 그랬었어요. 너무 신입사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까? IMF 때 현대 자동차 기억 안 나세요? 그 앞에서 도로변 그 해안도로에 가족들이 나가 데모하고 그래 출근 못했잖아요. 저희들 최초로 현대가 생기고 나서 그게 몇 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이분 책상 치워라 그러면 그거 치웠던 신입사원이 지금 돈을 벌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게 돈 되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미래가 준비되냐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5년 전에. 그 다음, 한 또 10년 전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이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 조심스럽게 물어요. 돈은 좀 되니? 뭐, 이렇게 물어요. 돈은 좀 되니? 뭐, 이래요. 그래, 돈 되지. 심지어 이런, 통장 보여줄 수 있니? 뭐, 이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 보여줄 수 있지. 조건이 있다. 너는 내 통장을 보는 순간 나와 아무 얘기 할 수가 없다. 해볼래? 저 보여준다 그래요. 보여줄게. 보고 너 내하고 아무 얘기 못한다. 볼래? 안 봅니다. 보겠어요? 그렇다고 아무 얘기 할까요?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이 벌어야 돼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을 버는 형태를 가리키는 사업인 거지 돈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일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쿠팡하는 게 지금과 쿠팡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 앉아서 듣는 건 돈 안 되잖아 지금. 마인드가 되지. 나가서 쿠팡 한 건 뛰면 돈이 돼요. 그럼 그걸 가야지. 우리는 지금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현실의 다른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통장에 보니까 45,000원, 돈 안 되네, 뭐. 그 말에 상처받아가, 돈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럼 후회하는 짓 하지 마세요. 예? 후회하는 짓. 자, 그 다음 뭐냐면, 지금 이제 25년 지나니까, 무슨, 돈 되는 일 좀 없나? 이래요. 처음에 내보고 돈 되냐고 묻던 아들이, 예? 이제 돈 되는 일 좀 없나? 아무 해라, 아무 해 말고 이래요. 그럼 집에 가서 쉬라. 좀 쉬는 게 낫지. 사업이라 하면 축척의 기본이 축척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사업은 처음 오픈했어요. 따다다 매출 10억 20억 그런 일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시간이라는 축적이 그 축적을 건너뛰려고 한다면 내 혼자서 돈을 벌어서 내 혼자서 시간을 넣는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바로 즉각적인 제가 이제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그 이삿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삿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키도 커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삿짐. 몸도 좋아, 이삿짐 하니까. 한번 나가면, 나가는 면 25에서 30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2탕 뛰었다, 50이야. 그죠? 내가 물어봤어요. 괜찮다. 주변에 부자 있냐? 없대. 왜? 첫 번째, 그런 일이 매일 있지도 않고 손 없는 날 이사하기 때문에 손 없는 날, 맞죠? 손 없는 날이라 하면 귀신이 안 붙는 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손 없는 날 며칠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비와보면 놀고 그러면 며칠 일하는데 그거마저 현금이 바로 주니까 대부분 노름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부자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신발만 걸쳐도 4, 50 받는 그 일이 부자가 될 일이라면 그 주변에 부자가 돼야 되는데 돈 되는 일이 그런 일인데 허리가 삐끗했다. 몇 달 쉬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걸 돈이 된다고 돈 되는 일이라고 그걸 찾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제가 쭉 그려놓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바쁘다 그래 많이 바빠 수고해 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바빠지시면 돼요. 예? 애가 어리다 그러면 그래 애가 어리구나 많이 어려 하고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참 이 철학적인 질문인데 소비가 어떻게 사업이 되노? 우리 그 얘기잖아요. 소비가 사업이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오늘 이과하신 분들 몇 분이 이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이과시키기 위해서 아멘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는 소비만으로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가 오셨을 겁니다. 가능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소비로만으로 사업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소비하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뭡니까? 자, 앞에 계신 분들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소비하십니까? 크게 얘기해 주시면 뒤에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게. 뭘 제일 소비하십니까? 생필품 뭐? 치약. 뭘 제일 많이 소비하십니까? 세제. 청소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뭘 제일 많이 소비하십니까? 샴푸. 당첨. 치약 있으십니까? 치약. 소비하시는 분 중에. 비누. 샴푸 나왔습니다. 비누. 손비누. 저는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이겁니다.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질문을 좀 꽈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죠. 뭘 제일 소비합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 답이 나옵니다. 샴푸, 린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컨텐츠 소비 제일 많이 안 하시나요? 유튜브 달고 사실 텐데. 컨텐츠예요. 그 컨텐츠들이 어디에 있어요? 플랫폼에 있어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은 버스 타기 전에도 보고 계시고 운전 중에도 보고 계시고 애 볼 때도 보고 계시고 또 언제 화장실에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건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소비되고 있는 이 컨텐츠에 비유해서 우리 사업이 소비되고 있다는 게 저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소비가 사업이 됩니까가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컨텐츠를 비유해서 하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엮어볼게요. 자,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붙냐면 여러분들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뭐가 붙냐면 여러분들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CP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죠? 컨텐츠 올리죠. 찍어가 올리고 인스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플랫폼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자료 왜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제가 요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번에 산티아고를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사진 좀 올려주세요. 딱 한 장 올렸어요. 내가 그 동네 성당에서 기도하는 거.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딱 한 장 올렸어요. 한 장을 어디에 올렸게요? 단톡방에 올렸어요. 봐라. 그러고 마지막에 그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해가지고 그 광장에서 만세 부르는 것 한 장 또 올렸어요. 얘기를 막 이래 좋은 컨텐츠를 인스타에 올려 왜? 저는 인스타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 성찰을 하러 간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거기 갔던 걸 알리려고 산티아고에 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까지 가가 사진 한 장 인스타에 안 올리시냐고. 왜? 못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나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거기서 엄청난 성찰을 얻었다. 마지막에 제가 산티아고 성당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날 우리 일행들과 같이 그 길을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전 저 혼자서 새벽에 떠났어요. 딴 길로. 12시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톨릭 신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새벽 4시에 걸어서 갔습니다. 25km를. 불 깜깜해요. 8시까지 해가 안 떠요. 근데 갔어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구글 맵으로 보면 가니까 한 4km 줄더라고요. 제가 그 어려운 길로 가니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따라와. 제가 배낭 메고 가니까 이거 순례자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어두워가지고 저 사람 누구지 싶었는데 순례자인 거예요. 이 길 아니라고. 당신이 왜 일로 가냐고. 난 12시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간다. 자기 망쳤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내가 자신감 있게 걸어가잖아요. 그 길에 거기 인스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을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인스타 안 합니다. 유튜브 안 합니다. 그 하는 동안에 뭘 해야 돼요? 내 성찰을 해야 돼요.
내 피드백을. 그래서 난 너무 뜻깊게 갔다 온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김정은 리더가 촬영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막 울컥해가지고 울었어요.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거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인스타에 표현해요? 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맨날 아침에 눈 뜨면 걸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야 되는 그 상황에 막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걸 잃어요. 지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어떻게 예쁘게 아메 사업을 보여야 될까? 이거 고민하면 큰 걸 잃는다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네. 여러분들이 막 컨텐츠를 올립니다. 플랫폼에. 그럼 뭐 하죠? 어떻게 되죠? 청량을 해요. 야, 이 값어치. 이 야가 올린 이 컨텐츠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지? 이렇게 막 청량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청량이랄까? 가치를 매겨요. 가치를 매깁니다. 그 가치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조회 수가 얼마냐, 몇 명이 봤냐는 거예요. 그게 정량적 밸류에이션입니다. 몇 건. 그리고 또 뭐죠? 좋아요가 몇 개인가. 정성적. 그리고 여기에서 구독자가 몇 명이냐를 딱 보고 이 컨텐츠의 값어치를 붙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광고를 원하는 회사들이, 기업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통 그거예요. 유튜브 회사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안 올립니다. 다 여러분이 올리지. 예? 플랫폼에 여러분 걸 올립니다. 그리고 뭘 하죠? 광고 수익을 쉐어합니다. 그죠? 그럼 아메이라는 형태의 플랫폼을 한번 볼까요? 아메이 플랫폼을 봅니다. 아메이는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같은, CP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품을 쓰고 알리고 제품을 유통에 관여하고. 그래서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ABO가 과연 어떤 형태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가? 그걸 정량적으로 ABO 수, 여러분들 ABO 수 있죠? 그리고 정성적으로 뭐냐면 과연 SOP가 몇 개씩 걸려가는가로 여러분들이 평가됩니다. 그게 표현을 하면 핀이 될 수 있고 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차원이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지금 광고를 하잖아요. 이 광고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모든 행위에 광고라는 포지션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고구조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 형태적인 형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와 그리고 그 생필품을 소비하는 그 구조로 사업적인 맥락을 연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우리가 설계를 했을까? 아니에요. 휴대폰이 처음부터 스마트폰이었나? 아니에요. 2000년도 제가 아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이 휴대폰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차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경쟁력의 기준으로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다 휴대폰이 있어요. 예전에 휴대폰이 경쟁력이었어요. 삐삐가만 해도 경쟁력이었는데 휴대폰이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제 휴대폰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내미도 갖고 있어요. 단지 아이폰이 아닐 뿐이지. 그게 휴대폰이 경쟁력이 아니라는 이 시대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 평준화된 그 경쟁력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는 사실 지금 거기에서 일어난 최고의 비즈니스와 우리 비즈니스를 비교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많이 드리죠. 자산을 만드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쓰는 돈 모으는 돈으로 우리가 자산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자산을 만드는데 이런 자산이 굉장히 리스크하더라. 돈 모아가 목돈 들이면 자영업 투자해가 자산이 됐을 때 연금성 소득이 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어렵죠. 실례를 하나 든다면 이 강의 빨리 해야 되겠네. 저축,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저축 1억 원 있으면 회사 안 다녀도 됐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나오기 전에 주택 복권 당첨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왜냐? 그때 전화동 지점의 한빛은행 금리가 19.7%였습니다.
아, 가지 마세요. 97년도 그랬어요. 검색해 보세요. 제1금융권 금리가 20%였다니까요. 사금융 44%입니다. 그게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22% 지금 낮아진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2.5%입니다. 세 띄고 나면 2.3, 많이 주면 2.45 뭐 이래 줍니다. 그럼 어때요? 30년 전보다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지금 돈 모으는 거, 저축해서 목돈 만들기는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가능함에도 여러분은 뭐죠? 고위험성 재테크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근데 소멸되는 돈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만든다는 그 연결고리에 제가 아메이라는 형태를 제가 우겨 넣은 거예요, 지금. 아메이로 쓰는 돈으로 모으는 돈이 아니고 쓰는 돈으로 가능하다는 걸 제가 설명상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설명에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식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설명이 들어서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든 장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표를 씁니다. 왜? 아메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제 마음을 그린 거예요. 이렇더라.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소비가 어떻게 사업이 돼요? 소비가 사업이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플랫폼 비즈니스와 컨텐츠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돈의 구조, 지출과 소비에 의해서 우리는 아메이 사업으로 사업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 되나 이거예요. 다 되나? 다 성공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요? 앞에 계신 분이 뭐라 하셨어요? 열심히, 누구예요? 지금 리더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죠. 죄송합니다. 리더님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사셨어요. 맞잖아요. 그럼 리더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메도 열심히 하실 거죠? 그럼 성공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열심히는 사실은 기본이에요. 왜? 그 전에 아메 하기 전에도 열심히 사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열심히는 기본입니다. 근데 저는 누구나 성공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 다 성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이 자리라, 이 자리.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성공하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 저는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논어 글을 써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 다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지지자보다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죠. 아메 즐겁습니까? 아닐걸요. 아닌 날 옵니다.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여기에 하나만 좀 더 붙여봐도 되겠습니까? 낙지자, 불효 갈지자. 즐기는 사람보다요, 간절한 사람이 더 잘 돼요. 이거는 아미에서 배운 겁니다. 이거 논어에 없습니다. 제가 지낸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즐기는데 이 사람이 간절해. 자, 이거죠. 호지자는 누구나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하면 호지자 되는 줄 아세요? 돈 좀 더 줘보면 호지자 대부입니다. 좋아집니다. 그게 브론즈 빌더 아니에요?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브론즈 빌더. 없어요? 네. 브론즈 빌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3명 있습니다. 3명. 대부분이, 그래서 브론즈 빌더가 없구나. 브론즈 빌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지지자. 저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나올 때 제가 대놓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왜? 그 작은 즐거움에 사람들이 매몰되면 큰 성공에 도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4, 5년 후에
SP가 안 나올 것 같다. 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한국암에 주장했던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사장 있을 때도 얘기했어요. 안 된다. 없애라. 요번에 30만 원 줄였는 것도 제가 입김을 하도 넣어서 줄였습니다. 더 큰 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 얼마 더 주면 다 좋아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거 만들기 쉬워요. 근데 즐겁게, 그래서 즐겁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게 약간 미친 게이네. 이래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좋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약간 이렇게 미친 거예요. 근데 그 미친 걸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 갈지자는요, 그 완전 미친 게입니다. 완전 미친 게예요. 그 미친 게가 갈지자, 죄송해요. 이게 완전 미친 게에 갈지자, 불효상지자. 이 뭐냐면요,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상지자, 일상할 때 상자예요. 상. 그러면 뭐냐면 계속 미친 게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성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은 다 달라요. 플래티늄 되는 게 성공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다이아몬드 돼야 성공입니까? 맞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나오면 성공 아닌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가는 길은 항상 어떤 부분들이 결부가 돼야 되냐면요, 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누구나 성공합니까? 예, 성공합니다. 어떻게? 계속하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요즘 컨텐츠들 보면 그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입 닫고 계속해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주잖아요. 어떤 걸 주잖아요. 어떤 걸 열심히 해가 나오잖아요.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책 보세요. 책이라도 오늘 열심히 보세요. 오늘 뭐예요?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이 커뮤니티로 열심히 하세요. 뭐라는 구체적인 게 있고 대안 제시가 된 상황에서 열심히가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해라. 그 컨텐츠에 매몰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거 열심히 해보면 영 다른 거 열심히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지자, 계속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맞죠? 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야들 이용해가 계속 했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마트 멀어도 갔잖아요. 쿠폰 하나 받으면, 그래서 피자 준다 하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라는 브랜드, 아메이라는 슈퍼를 상지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는 부분에서부터 성공의 기회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누구나 성공합니까? 그럼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아메이 제품 써보고 좋은 것부터 찾아내라. 그러면 그게 마음으로 돌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부터 여러분들께 나는 권하고 싶어요. 누구나 성공한다? 성공합니다. 계속 무엇을 어떤 걸 해야 할 때 그걸 명확하게 알을 때 성공합니다. 자, 아메이 사업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뭔데요? 그만두는 이유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꼭 그 얘기를 드려요. 아메이 사업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저 사람 아메이 성공자야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그런 표현 듣습니다. 그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메이 실패자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메이 그만둔 사람이야.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 성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분해. 자, 아메이 성공자야라는 건 있어요. 근데 아메이 실패자야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이 그만둔 사람이야. 포기자? 그 얘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메이 성공, 단어적인 의원에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근데 왜 아메이에서 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둔 사람, 그만뒀다라는 표현을 하지 왜 실패했다는 표현이 없을까라고 본다면 아메이 안에서 성공의 반대말은 노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메이 안에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고 노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위험성 없는 재테크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 위험성 있는 재테크에서, 고위험성 재테크에서 여러분들 자칫 실패하잖아요. 자영업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이 영역을 우리가 실패라고 불러요. 근데 아메이 제품을 쓰다가 지속적인 소득은 쓰다가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건 노말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메이 슈퍼 쓰다가 이마트 가는 걸 그냥 노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는 뭐라 그러죠? 실패란 단어보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메이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편하게 그만둡니다. 어떻게?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서 끝나요. 여러분들 일반 사업에서 그만두는 거요. 전화 많이 받아야 돼요. 국세청 전화 받아야 되고요. 세무서 전화 받고 구청에서 전화 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전화 옵니다. 직원이 지금 국민연금 안 냈다고 지금 소장 걸었다고 전화 받으셔야 되고요.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실패가 어느 정도, 뭐가 무서운지 한번 해보실래요? 암에 전화 한 통 안 받는 순간 내가 노말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뭐 하죠? 대부분 니나 해라 그 한마디에 총상을 입고 그만둡니다. 노말로 돌아가 버리면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성공을 주면 안 돼요. 그래놓고 우리 애들 수학시험 치다가 공부해가 요번에 수학 문제 어렵던데 그래도 열심히 해. 극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돼가지고 그 됐는 걸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경험을 겪으셔야 될 때 실패라는 영역에서 겪지 말고요. 노말이라는 데서 성공을 뽑아내시는 게 제일 큰 성공이에요. 노말이.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노말이 편하게 노말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그만둡니다. 자, 지금 성공해도 될까요?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누구예요 도대체? 예? 리더님이에요? 정답. 정답이에요. 리더님 돼요. 자, 리더님 예라고 당당하게 우리 대답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성공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런 게 Q&A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도 되겠나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저희 집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4개가 있겠죠. A라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A라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내려가는 업 다운, B라는 엘리베이터에 업 다운이 있어요. 자, 예라고 대답하신 분한테 질문할게요.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됩니까? 어느 버튼을 이 A에 올라가는 버튼을 누를까요? B에 내려가는 버튼을 누를까요? A에 올라가는 버튼. 누굽니까? 금방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괜찮아요. 뭐라하지 않을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굽니까? 리더님이에요? 누구예요? 다 부정한다. 이유를 묻는다면 뭔가 촉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몇 층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층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한 개는 23층에 있고 한 개는 5층에 있어. 내가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28층에 있다. 그러면 내려가는 걸 눌러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현재 여러분들은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현실점검이라는 놈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지금 몇 층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갈 건지만 지금 쑤시려고 노력하잖아요. 몇 층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몇 층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수입원이 끊겼을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청량이 됩니까? 돈이 시간으로 그리고 하루 몇 달로 계산이 됩니까? 계산을 해보셔야 돼. 그게 현실 점검이에요. 두 번째, 어디로 갈 것이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올라간다고 보면 3층에서 뭘 눌러야 될까요?
나는 이걸 눌러야 돼. B에 뭐를 누를까요? up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딱 그러면 내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겠죠? 자, 여러분들 가고 사는 방향이 어딥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버튼이 딱 눌러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죠. 나의 현실은 어디인가, 몇 층인가, 그리고 나는 몇 층으로 갈 것인가, 목표. 또 그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왜 가느냐죠. 그게 뭐냐?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간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누른 거예요. 사람들 여기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못 누르고 계속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결정장애죠. 자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하죠? 지금 코인이다. 코인이요. 맞아. 코인으로 갔다가 주식이다. 주식으로 갔다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갔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나중에 뭐죠?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 현실에 몇 층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원하는 게 과연 왜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2008년도 다이아몬드 여행, 2009년도 다이아몬드 여행지가 삿포로였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여행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지금 대학생인 제 딸이 4살 정도 됐을 때요. 4살. 그때 같이 스키를 타다가 고개 숙여 있는 꼬마가 4살 때 스키를 탔어요. 같이 강사들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좀 스키가 된다 싶어서 이제 저하고 같이 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멀리서 롱샷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는 루스츠라는 일본 삿포로에서 제일 비싼 리조트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우리 푸켓이 가족여행이죠. 그죠? 가족여행 도전하시는 분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내년에는 가족여행이 아니었는데 내년에 가족여행으로 한국 아메리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하시면 돼요. 근데 내년에 가족여행이 어디다? 삿포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남은 여러분들 영혼을 갈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제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 잠바 때문에 스키보 2009년도에 갈 때 저는 스키를 예전에도 많이 타고 다녔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이 스키복을 꺼내려고, 물론 한국 아미에서 다 줍니다만은 제가 제 옷을 입고 싶어서 꺼내려고 2009년도 12월 달에 옷장을 찾다가 저 스키복을 찾았어요. 근데 스키복을 찾는데 이제 자쿠를 딱 올리는데 자쿠에 그 당시 2000년 되기 전만 해도 리프트건이 이렇게 팔에 차는 게 아니고 자쿠에 철사로 걸어가지고 접착으로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쿠에 리프트건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올리는데 보니까 1999년 12월 무주 리조트 리프트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 10년 동안 제가 스키장을 안 가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키장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스키장을 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be willing to do, 기꺼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할 거냐. 아까 그 앞에다 be willing to stop do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꺼이 뭘 중단할 거냐를 갈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삿포로 여행이 있었습니다. 토마무라는 데. 네, 가신 분 있으시죠? 토마무 2024년도에. 예, 너무 좋았을 겁니다. 거기 여행지에 추천을 제가 했습니다. 한국아메 권인근 리더님을 통해서 꼭 거기 갔으면 좋겠다. 토마무 리조트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한국아메에 보내고 이랬었어요. 이 리조트를 가야 되는 이유. 그 전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까 그 고개 숙이고 있던 5살짜리 애가 지금 얘고, 이 친구는 누구냐? 일본 친구가 아니고 그 2008년도에 2009년도에 5살짜리를 가리킨 스키 선생이에요. 2024년도에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게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리더님 기억 안 나시냐고. 안 나지. 너 왜 안 와? 하도 많이 갔는데. 2008년 9년도쯤에 리더님들 그때 오셔가지고 그 애가 4살 5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가리킨 사람입니다 하면서 찾아왔더라고.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얘가 지나가고 있어. 그 애가 얘다 하면서 연락처 받고 진짜 반갑다. 그게 15년 전에 이 친구가 이게 스키 선수로 처음 나왔을 때 한국함에 섭외를 받아서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루스츠 왔을 때 그때 처음 가리킨 애인 거예요. 그 애가 우리 애고 그때 그 사진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께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의 추억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되든 아기가 되든 여러분들은 그걸 해내야 되는 목표를 가져주십시오.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내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셔가지고 꼭 그 자리에서 저는 뵀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